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기소 내용 중에 아들의 대리시험을 봐줬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것 때문에 나라망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국 전 장관이 대리시험을 봐줬다는 이 시험이 격주 5회 온라인 퀴즈였고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단순 과제 평가였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 브리핑 고일석 기자가 취재한 내용인데요. 이 취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라는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을 했습니다. 자, 그 기소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재미 교민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혐의에 포함시킨 온라인 시험은 2주에 한 번, 총 5번 실시하는 온라인 퀴즈로 시험이라기보다는 과제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군이 다녔던 조지 워싱턴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잘 아는 다수의 미국 교민들은 여러 경로로 확인한 결과 조군이 2016년에 수강한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데모크라시, 이 수업은 시간 강사인 맥도날드 교수가 진행했던 수업으로 이 수업의 평가는 2개의 5장 분량의 에세이, 2개의 250장 분량의 아티클 코멘트, 그리고 출석, 그리고 5번의 격주 온라인 퀴즈, 그리고 재택 기말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보통 5번의 격주 온라인 퀴즈 전체의 배점은 1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이 혐의를 제기한 시험은 2016년 10월 31일과 12월 5일에 치러졌다는 온라인 시험인데요. 2개 모두 객관식 10개 문항의 시험으로 글로벌 퍼스펙티브 온 데모크라시 수업 평가 계획에 있는 격주 온라인 퀴즈에 해당한다. 자, 이 교민들은 퀴즈는 학생이 수업을 잘 따라오는지를 확인하는 정도의 용도로 강의 노트만 봐도 충분히 답할 수 있는 쉬운 내용이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뿐 아니라 누구에게 특별히 물어보고 할 필요 자체가 없는 평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교민들은 퀴즈를 보는데 007 작전하듯 부모가 시간을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문제를 보내면 문항을 분담해 답안을 작성해 다시 보내는 식으로 했다는 것은 미국 대학의 시험 시스템을 전혀 모르는 검찰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평가 배점은 에세이가 40%, 기말 시험이 40%로 이루어지고 출석과 간단한 과제 평가들을 모두 합쳐 20% 정도. 그러니까 5번의 온라인 퀴즈에 배정된 점수가 10%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퀴즈를 잘 봤다고 A 학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수업 계획도 확인하지 않았거나 확인을 하고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중 한 교민은 중앙일보가 조지 워싱턴 대학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 위반 행위로 처리해 왔다, 이렇게 보도한 내용은 오픈북 테스트의 경우 교실에서 치르는 sit-down exam에 해당하는 것으로 격주 퀴즈의 경우 특별한 학칙이 있을 수 없고 전적으로 담당 교수의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재택 기말 시험 테이크 홈 파이널은 5장 분량의 에세이보다 긴 분량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이 경우라도 담당 교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 참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장, 부학장, 중앙일보와 인터뷰한 팀 토드 엘리엇 스쿨 학사 자문국장에게 사태의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시험의 학칙이나 규정 등에 대한 검찰과 언론의 사실 조회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메일을
보내놓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의 경우 미국 대학은 크리스마스와 뉴이어 홀리데이로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어떻게 인터뷰를 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중앙일보 보도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답니다. 자, 이 연말 연초에 대학이 아예 전화조차 받지도 않고 푹 쉬는 기간인데 중앙일보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을까 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학장 부학장 팀 토드 엘리엇 스쿨 학사 자문국장에게 검찰과 언론이 사실 조회를 했는지에 대한 문의 메일까지 넣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의 교수 평가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수업을 진행한 맥도날드 교수의 강의 평가를 한 네티즌이 소개한 게 있는데요. 이 강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이 평가를 해놨냐면 강의 품질은 5점, 난이도는 2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A학점을 받았다고 밝힌 한 학생이 온라인 퀴즈는 수업 노트를 보면 너무 쉽다 이렇게 코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듣기에 어떻게 들리시나요? 검찰이 한 얘기와 교민들이 조사한 것을 취재한 이 기사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느껴지십니까? 검찰은 조국이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청와대에 의견을 냈었을 때 어떤 혐의였을까요? 대리시험을 봐줬기 때문이었을까요?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검사를 투입하고도 사모펀드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통해서 망신주기식 혐의를 공소장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바로 이 아들의 대리시험. 그런데 이 아들의 대리시험도 확실하게 수사를 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집에서 압수수색한 컴퓨터에 어딘가에 접속한 흔적이 발견됐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한 편의 소설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조사한 교민들에 의하면 검찰이 망상을 통해서 혐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대학의 시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은 조국을 나라 망신을 시키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교민들이 학교에 조금만 문의를 해봐도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들었던 수업에 대해서 조금만 조사를 했더라도 이런 혐의로 기소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제대로 조사해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검사를 투입하고도 고작 나온 것이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아들의 대리시험. 참으로 딱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하고도 지금껏 검찰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소라고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유죄 입증에 확신이 있을 때만이 해야만 되는 행위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많은 수사를 했죠. 100군데가 넘는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정말 많은 수의 검사들이 달라붙어서 탈탈탈 털어냈습니다. 그러고도 나온 것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아들의 대리시험 혐의. 자, 이 아들의 대리시험이다라고 주장했었던 이 시험은 격주 보는 온라인 퀴즈, 그리고 그 내용은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객관식 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풀었다라는 식의 검찰의 발표,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 적는 언론, 거기다가 중앙일보는
조지 워싱턴 대에 알아본 결과 이것은 나라 망신이다 라는 식으로 또 기사를 작성을 했죠. 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만 진실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과 언론은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화되기를 바라는 것이겠죠. 자,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아직까지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초 사건이다, 3개월을 넘어간 사건을 3초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장제원 아들의 사건은 3초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자녀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계엄령으로 고발된 이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은 다루지 않고 오직 조국과 조국 일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호 검찰. 잘못된 기소로 피해를 본 국민들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지, 이것에 대한 논의는 이제부터 진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 전 KBS 사장을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이유로, 그것도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를 한 검찰, 그리고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났을 때, 그때 검찰은 정현주 전 사장을 긴급 체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인물로 언론 플레이를 했고, 그렇게 모든 언론은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렇게 정현주라는 인물의 인생은 모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검찰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때 긴급 체포를 진행했었던 검사, 바로 자유한국당의 최교일 의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도 국회의원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나라, 이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끝나게 됐죠.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기소라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도 처벌받지도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되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겁니다. 검찰에 잘 나가던 시절 문재인 정부 이내에 끝나게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의 무죄가 모두 다 밝혀지게 된다면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그 가족들을 수사했었던 검사들, 기소했었던 검사들 모두 다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노력했는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이 봐줬다는 대리시험, 이렇게 조금만 조사하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험을 제대로 들었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격주로 보는 온라인 퀴즈, 그것도 객관식 퀴즈였다고 하네요. 이걸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따로따로 풀어줬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퍼센트도 10%를 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아버지 어머니 찬스를 써서 이 수업 A학점을 받았다, 그리고 이 A학점을 받은 것으로 다른 것에 활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나쁜 검찰입니다. 그리고 나쁜 언론들이죠. 진실을 보기 위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언론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중권 씨의 말에 의하면 이런 유튜버들이 판치는 세상이 너무나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같은 이런 유튜버들이 없어도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